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도 함께 종합평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주거라고 하면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그리고 대중문화. 대중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유형. 어떤 종류의 집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은 집을 한 채씩, 위에 집을 한 채씩 따로 지은 것을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단독주택은 그 집의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주택입니다. 이건 이제 그 집 안에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은 이제 4층, 우리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 층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이죠. 그래서 4층 이하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불러요. 현재는 이제 그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싼 값에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을 이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저소득층이나 이제 집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변의 집값보다 좀 싼 가격으로 집을 빌리거나 살 수 있습니다. 종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보금자리 주택도 있고 장기전세주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집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주 형태와 이제 주거 문화의 변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거주 형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인데 자가는 자기 소유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는 이제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거죠. 보통 2년 정도 빌려 쓰죠. 그리고 월세는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매달 돈을 내는지 내지 않는지의 차이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주거 문화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텐데요. 이제 주거 문화는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단독주택의 이제 가구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게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 층간소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층간소음은 이렇게 층이 여러 층이 있는 건물에 어느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그 소음이 다른 층으로 이제 그 위층에서 소리가 나면 이제 아래층으로 소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층간소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봤었죠.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싼 값에 집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그 큰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어진 이 자연 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도시를 좀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집이 이제 전원주택이 되겠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집을 구할 때, 그러니까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가. 왜냐면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팔 때, 아니면 이제 빌릴 때,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는
이 부동산의 뭐 판매나 이제 사고 파는 것, 그리고 빌리는 것 등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적인 장부를 우리가 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에 모든 내용이 다 있으니까 꼭 보라는 그런 말이겠죠. 다음은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집을 소유한 임대인이 그 집에 살려고 하는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빌리거나 빌릴 때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다음은 이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행위를 이제 잘 못했을 때 이제 그 돈을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그때 받아두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전입신고는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면 이제 내가 옛날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좀 바뀌었다. 주소가 바뀌었죠. 그 사실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확정일자인데 이 확정일자는 이제 법원이나 이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내가 뭐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날짜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들을 보겠습니다. 이 대중문화는 여기 있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중문화의 종류가 있는데 뭐 대중가요, 뭐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첫 번째 대중가요는 노래입니다. 노래. 뭐 트로트, 발라드, 힙합, 뭐 R&B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고 드라마는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 우리 볼 수 있죠. 한국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매일 드라마를 하죠. TV에서. 스포츠는 이제 운동이죠. 그래서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과 같이 프로농구도 있죠.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중 스포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포츠 기간이 되면, 경기하는 기간이 되면 많이 경기장으로 가죠. 대중문화의 종류를 봤고 여기는 이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여러 나라에 퍼져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한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한류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서 아시아 및 세계로 퍼져나간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부릅니다. 한류의 여러 가지 영역은 아까 대중문화의 종류처럼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K-팝은 이제 한국 노래죠. 그리고 화장법은 이제 우리 화장을 하는 방법,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고, 패션은 옷, 뭐 이거 한식은 음식이죠. 그리고 영화, 뭐 기생충 같은 이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드라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랑 예능 프로그램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류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포털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문화 포털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이름인데 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뭐 문화유산 여러 가지 등을 이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런 홈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분야 문화종합 정보 제공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거랑 이제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